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제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밝아벗은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스쿨 관련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로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작년 성대 로스쿨 입학 당시 어떤 스펙을 갖고 있었는지, 팩토리는 얼마고, 정성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탈탈탈탈 진짜 다 털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신 직장인분들이나 주변에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시철이 되면은 메가스터디 합격자 리포트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거래해야 되는 정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꿀 정보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정말 수많은 합격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점이에요. 저랑 꼭 같아야 된다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로스쿨에 못 가거나 막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학점, 토익, 리트 이런 정량적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성적인 요소들, 대학 때 무슨 상을 뭘 받았더라, 동아리는 뭘 했더라, 그런 것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학점, 저는 4.3 만점에 3.92, 100분위 점수로 치면은 95.2를 받았고요. 여기서 전공인 언론정보학 학점은 3.99였어요. 사실 초시 때는 학점이 4였는데 몇 번 입시 실패하고 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시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학점을 계속 까내려 먹어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제가 몇 점으로 갔지?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3.92더라고요. 부전공은 경제학을 했고요. 제가 전공 학점은 좋았는데 경제학,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부전공 학점이 다 제 전체 학점을 까먹었습니다. 자소서에는 그래서 전공 학점이 좋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긴 했어요. 두 번째로 토익. 토익은 965점이었어요. 요즘 영어는 학교에 따라서 패스 or 페일로 가거나 전체적으로 덜 보는 추세거든요.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교의 모집 영어에 보면은 영어 점수를 어떻게 반영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만약에 영어 점수가 아직 덜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리트 후에 토익을 몇 번 더 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리트. 언어이해는 71.4점을 받았고 4개 틀려가지고, 추리는 59.8점을 받았네요. 그래서 합이 131.2점이었습니다. 작년 점수 체계 하에서의 점수고요. 학점, 토익, 리트를 다 합쳐서 성대 한산 점수 계산식으로 환산했을 때 53.78? 요 정도 점수대를 받았어요. 그때 메가 모의 지원을 하면은 전체 표본에서 20등에서 25등 요 정도 사이에서 계속 제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었고, 리트 친 이후에는 대충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 졸여가면서 입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올해는 점수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평균이 45점, 추리가 60점이기 때문에 전체 105점이 평균이고, 작년 점수 체계에서 5점을 플러스 해줘요. 작년 점수에서 5점을 플러스 해줘서 올해 점수랑 비교를 해야지, 그래야 적절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대는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는 학토리시 얼마나 돼야지 적정권이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때 저한테 물어보셔도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각 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해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격자의 리트, 학점, 영어 점수 25%, 50%, 75% 평균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지금 점수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되겠다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사실 엑기스죠. 제 수상 경력, 봉사활동, 대외활동 이런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 뭘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라는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회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공정거래법 대외 분쟁에 대해서 예측하고 공개가 이거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할 당시에는 굉장히 로스쿨 준비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대회였고, 로스쿨생도 참가하는 대회였어요. 제가 가진 정성 요소 중에서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정성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둘째, 법경대학 연구회 활동을 1년 반 정도 했어요. 거기서 회장도 했었고, 공정거래법 세미나를 열어서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판례 읽고, 판례 평석 같은 걸 읽으면서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회도 같이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자소서 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자소서 쓸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항목은 너무 많은데 이 경험을 중복해서 써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경험 한 가지를 2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예를 들면은 저는 법경제학 연구회 활동을 하다가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나왔거든요. 그때 이거를 나는 법경제 연구회 활동했어. 한 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나갔어.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거죠. 팩트니까 이것 했고 저것 했고. 근데 사실은 이거 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서 대회를 나갔다. 2개로 나눠서 쓰면 좀 더 자기 자소서를 한 가지 경험 가지고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소서는 나중에 리트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째, 회사 경력. 저는 기아차에서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팀에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법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연결시키기가 좋았습니다. 1년밖에 다니진 않았지만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회사 경력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 회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엄청 그게 버프가 되진 않아요. 넷째, 토론대회 수상 경력을 썼습니다. 저는 저학년 때는 토론대회를 많이 나갔어요. 심지어 한때는 토론대회에 미쳐있어가지고 군대 휴가 나와서 토론대회 준비해서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KTV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라는 데서 1등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표현력, 논리력, 분석력 이런 것들 소양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씌워서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실제로 토론대회를 막 하다 보니까 상대의 논리 허점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때 이런 일을 평생 하면 진짜 재밌겠다 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5번째, 소논문 공모전에 나와서 장려상을 탄 적이 있어요. 저는 언론정보학과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처벌,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친구랑 같이 오픈넷이라고 하는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소논문 공모전에 나가서 큰 상은 아니고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소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6번째, 저는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40시간밖에 안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봉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변호사가 그냥 라이센스 있는 직장인이다, 좀 안정적인 회사원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도덕심, 정의감,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교수님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봉사활동을 조금이라도 한 게 있으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법학 학점 수강 경력을 적었습니다. 저는 법학 학점도 엄청 많이 듣진 않았어요. 형법 총론, 형법 강론, 물권법 이렇게 3개만 들었고 전공 관련으로는 미디어법 해가지고 총 4개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그게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교수님들이 얘가 법에 대해서 초심자인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왔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성적도 좋게 받았으면은 전 적성 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대부분 증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었어요. 그냥 제가 내피셜로 저 이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고 왜냐면 증빙할 수 있는 요소들만 해도 거의 항목이 다 찼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적었습니다. 회계사나 변리사처럼 막 무게감 있는 그런 라이센스는 없었지만 대학생활 동안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래도 열심히 한 편이었고 정석 요소 자체는 많았어요. 쓸 거리는 많았어요. 또 이걸 보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저만큼 뭔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혹시 리트 잘 봐도 다 말짱 깡인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동기들 중에서는 진짜 대학 내내 봉사활동만 막 몇백 시간씩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자소서 잘 쓰고 해서 무리 없이 로스쿨에 가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너무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학토리 정량적인 요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됐죠. 리트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로스쿨을 준비하는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할 때 하면 좋은 거는 학교에서 열리는 법학 수업을 좀 들어보는 거예요. 법학 수업을 들어보고 이게 내가 공부해보니까 재밌다.
나 이런 거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 재미없다.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죠. 막 남이 좋다고 한다 해서 인생 거기다 밀어넣지 말고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올해 리트를 치시는 분들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성적인 요소는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리트를 잘 치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저는 꽤 다양한 활동을 그래도 했지만 그게 합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진 않아요. 엄청 막 몇백 등씩 뒤집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리트 점수를 일단 치고 정량적인 점수를 환산 점수를 갖고 지원하려는 학교에 맞춰서 좀 구도를 잡아놓고 그때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아무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제 대학 생활을 그래서 쫙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제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밝아벗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 케이스 하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쉽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길을 잘 찾아가시는데 그래도 제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